윤선영의 톡톡톡. 윤선영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말들을 나누죠. 그 중에서 우리 마음을 넓고 깊게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미안해 라는 말이죠. 또 겸손한 인격의 탑을 쌓을 수 있는 말, 고마워 라는 말입니다. 날마다 새롭고 감미로운 말도 있죠. 사랑해 라는 말입니다. 또 사람을 사람답게 자리 잡아 주는 말도 있습니다. 칭찬이죠. 잘했어 하는 말 한마디 말이죠.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말, 내가 잘못했어. 모든 걸 덮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는 말, 우리는 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로운 말 있죠? 친구라는 말요. 이 봄비처럼 사람을 쑥쑥 키워주는 말을 어떤 말 있을까요? 이런 말 아닐까요? 내 생각은 어때? 라고 의견을 물어주는 말. 또 배려의 말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 먼저 하셔도 됩니다 라는 그런 마음가짐과 말이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두 글자는 역시 우리라는 말이 아닐까요? 우리가 모든 것들을 시작할 때, 처음 시작할 때 그 마음 그대로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라는 것이 참 하면 할수록 중요하다라는 생각 드는데요. 우리의 마음과 마음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말,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사랑합니다 라는 말 아닐까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 조금씩 조금씩 그리고 천천히 가까워져 가는 것, 신뢰와 믿음, 이런 것들이 사랑의 테두리 안에 다 녹아 있습니다. 반면에 세상에서 제일 슬픈 것은 아마 누군가에게 잊혀져 가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우리가 사랑의 울타리 속에 모든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것, 그 중심에는 믿음이 있을 겁니다. 어떤 누군가에게 내일이라는 행복을 줄 수 있는 말, 언제까지나 함께 할 수 있는 말, 마음을 넓고 깊게 해주는 말, 우리가 다 같이 처음 시작할 때 그 마음 그대로 마음과 마음을 연결시켜주는 말, 이런 말들 속에 오늘 하루를 지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건아들의 젊은 미소. 주말 지나서 이 월요일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 이 정말 한 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이 힘이 나고 좀 상쾌하고 그리고 건강한 소식들만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요즘은 연일 그런 소식보다는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고요. 주말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주말 동안 굉장히 굵직굵직한 그런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많은 분들께서 아마 TV 뉴스 앞에 머무시는 시간이 더 길어지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지금 전 세계 지금 탑 스토리는 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에 관한 소식일 겁니다. 전쟁은 끝났다라면서 이 탈레반이 승리를 선언을 했다라는 소식이 지금 전 세계 언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탈레반이 과거에 집권을 한 적이 있었죠. 당시에도 이제 공포 정치를 하면서 많은 분들께 이 탈레반이 이번에 다시 이 아프가니스탄을 지금 점령한 상태에서 전쟁은 끝났다라고 승리를 선언하자 걱정들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지금 탈레반 같은 경우는요, 개방적인 정부 구성, 인권 존중 이런 약속을 하면서 달라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서방 그 대사관 인력들은 앞다퉈서 지금 출국을 하고 있고, 수도 카불 국제공항은 그야말로 필사의 탈출전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이 75년 그 베트남 패망 때 빚어졌었던 사이공 최후의 탈출 장면이 연상된다라는 지적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아프간 정권이 붕괴한 후에 카불을 수중에 넣은 탈레반, 지금 이 아프간에서 전쟁은 끝났다면서 이 통치 방식과 정권의 형태가 곧 정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이 지난 5월에 아프간 주둔 미군의 단계적 철수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이자 탈레반이 지금 주요 거점 도시들을 장악하기 시작한 지 불과 10일 만에 수도를 점령하게 된 거죠. 이 탈레반은 성명을 통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아프간 국민들에게 정상적인 삶을 영위해 나가라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만, 이 아프간 국민들 지금 탈출하려는 필사적인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향후 정부도 개방적으로 구성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성 권리도 존중하겠다라는 입장 전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지금 카불 시내에서는 여성 사진들, 이 게재됐었던 사진들이 다 지금 제거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소식은 굉장히 긴박한 상황 속에서 전해지고 있고요.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각국 대사관들이 자국 인력 대피에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현지 미 대사관에 걸려 있었던 성조기도 내려졌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 긴박한 순간인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지금 발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유럽 국가들도 속속 지금 탈출에 나서고 있는데, 반면에 러시아는 탈레반이 외교 공간에 대한 안전 보장을 약속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대피할 계획이 없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고요. 이 아프간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 같은 경우는 사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향후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일단 지금 탈레반이 아프간 정권을 순식간에 장악하면서 카불 주민들 극도의 공포와 혼란에 빠졌다라는 외신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국제공항에 날이 밝기도 전에 수천여 명의 시민들이 몰려들었다고 하고요. 공항 운영 자체가 지금 마비된 그런 상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미군이 시민 해산을 위해서 발포했다라는 보도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정확한 소식은 지금 다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이 미군이 이 철수 관련 항공기 운항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라고 로이터 통신 전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은요, 여러분들께서 오늘 라디오 서울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가장 신속한 소식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상황도 이 아프간과 관련해서 비난 여론이 지금 팽배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도 상당히 지금 난감한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이에 대한 지금
발표, 대국민 담화를 할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아마 이 소식 나오게 되면 조금 더 정확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겠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저희 라디오 서울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가장 이 신속한 소식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편 지금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정말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의 거의 전쟁을 지금 선포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워낙 좋지가 않기 때문에요. 더더욱 그런데 이런 가운데 지금 이 파이저가 미 보건당국에 부스터샷을 신청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파이저는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 백신 부스터샷에 대한 초기 임상시험 데이터를 제출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2차 접종을 마친 후에 8개월에서 9개월 후 세 번째 백신을 투여하게 되면 이 코로나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 중화항체가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생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지금 파이저와 이 바이오엔테크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이저와 바이오엔테크는 조만간 마지막 단계의 임상시험까지 마무리한 뒤에 최종 데이터를 지금 FDA와 유럽의약품청 이쪽에 지금 제출할 계획이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데 글쎄요, 이제 이 파이저 같은 경우 백신의 예방 효과가 초기에 96%에 달하다가 한 4개월 지나면 84%로 낮아진다라는 실험 결과를 근거로 해서 부스터샷의 지금 필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고령층부터 부스터샷 접종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100만 명 이상의 자국민에게 세 번째 주사를 접종한 그런 상태이기도 하죠. 반면에 미국에서는 일단은 면역 체계가 손상돼서 2번 접종만으로는 면역이 제대로 생성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해서만 세 번째 지금 부스터샷 접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 부스터샷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세계보건기구와 개도국 같은 나라들은 부자 나라들이 가뜩이나 부족한 지금 백신 물량을 더 많이 쓸어 담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라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이 부스터샷과 관련해서는 지금 하와이 퍼시픽 헬스 같은 경우도 지난 주말부터 이 부스터샷 접종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접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잠시 후 여러분들께 이 부스터샷과 관련된 하와이 상황도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와이 소식은 오늘 정말 여러분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으로 다 도배돼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 하와이의 지금 일일 평균 환자 수가 700명대를 넘어서면서 많은 분들께서 우려를 하고 계시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이 테스트 받으실 수 있는 무료 테스트 사이트들 긴 줄이 지금 계속해서 늘어서고 있고 또 이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오늘부터 지금 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 의무화가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각 학교 선생님들을 비롯해서 이 스태프들도 백신 접종을 받으셔야 되고 아니면 테스트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약간의 혼란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소식도 여러분들께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는 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금요일 날 이 제3회 오하나 음악 대축제가 열리는 그런 주이기도 하죠. 요즘 이것저것 들려오는 소식, 어두운 소식, 마음을 정말 무겁게 만드는 소식들 참 많습니다만 저희 오하나 음악 대축제에 오셔서 여러분들께서 이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미래를 향한 그런 희망의 이 발걸음을 내디디시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 듭니다.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티켓은요. 199장 한정으로 지금 배포가 되고 있고요. 한인회와 저희 이 한국일보 라디오 서울로 오시면 여러분들께서 이 티켓 받으실 수 있는데 이 티켓이 거의 다 지금 나간 상태거든요. 그리고 또 이 티켓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셨다라는 증명을 하셔야만 티켓을 받으실 수 있고 또 만약에 당일에 이번 주 금요일이죠. 저녁 7시에 이제 오하나 음악 대축제가 시작이 되는데
입장하시기 위해서는 티켓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백신 접종 완료하셨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 백신 접종 카드 잊지 말고 가지고 오시고요. 입장하시기 전에 문 앞에서 일일이 체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오하나 음악 대축제는 지금 이 당국의 방역과 또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커뮤니티 안전을 위해서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또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와 그리고 마스크 쓰시는 거 이런 방역 요건 준수해 주시는 거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0일 오후 7시 그리스도나 깜리교회에서 열리는 오하나 음악 대축제. 사실 당일에 많은 분들 모실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이 이제 불가능하기도 하고 또 이제 우려하시는 분들도 워낙 많으시다 보니까요. 저희가 이 인원을 한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대신 이 당일 현장에 직접 오시지는 못해도 유튜브로 여러분들께서 이 감동의 순간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유튜브로 생중계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유튜브로 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당일에요. 유튜브 들어가셔서 하와이 라디오 서울을 검색하시면 유튜브 뜹니다. 그러면 같이 생방송 시청이 가능하시거든요. 20일 오후 7시 그리스도연합 감리교회에서 열리는 오하나 음악 대축제 직접 오시지 못한다 하더라도 유튜브로 이 생중계로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유튜브 시청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SG 워너비가 부릅니다. 가슴 뛰도록. 사랑해 나를 설레게 하는 사람 나의 심장이 살아 숨쉰다는 걸 가르쳐주는 사람 벅찬 가슴으로 힘껏 달려가 보고 싶었다고 말할 수 있는 네가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내 하루는 눈부셔 너를 사랑해 가슴이 뛰도록 매일 감사해 눈물이 나도록 내가 태어난 이유 내가 살아갈 이유 너였던 거야 너를 위해 난 존재해 펴지게 하는 사람 빈틈 많은 내 삶을 미소로 가득 채워준 단 한 사람 기쁜 날에는 꽤 웃을 수 있고 힘든 날에 서로 기댈 수 있는 네가 있다는 건 하나만으로 이 세상은 살만해 너를 사랑해 가슴이 뛰도록 매일 감사해 눈물이 나도록 내가 태어난 이유 내가 살아갈 이유 너였던 거야 너를 위해 난 존재해 널 향한 나의 고마움 살아가며 전부 갚아갈게 내 곁에 있던 모든 날 단 한 점도 후회 없게 사랑해 사랑해 소중한 내 사랑 삶의 끝까지
갑자기 찾아온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Hi, this is Attorney Pafundi. If you've been injured in an accident, call me. Your first visit is free. 안녕하세요, 파판디 변호사입니다. 사고가 나면 바로 연락 주십시오. 40년간 로컬 사회 및 한인 사회에 쌓아온 파판디 법률사무소. 최상의 보상과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를 당했을 때 사고 장소나 병원에서 파판디 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십시오. 대형 사고 및 크고 작은 모든 교통사고, 즉시 김미영 비서에게 전화 주세요. 전화 554-1539, 554-1539번. 단이란 단은 다 먹어봤어요. 천진단은 하나만 먹었는데 눈이 번쩍 뜨이는데 기분이 쑥 올라오더라고요. 여행을 갔는데 친구가 영 기분이 딸려서 못 쫓아오는 거예요. 천진단을 하나를 줬죠. 그 다음날 아침에 나한테 뭘 준 거냐, 뭐가 들은 거냐. 그래서 우리끼리 그랬어요. 천진단 원더풀. 황제에게 바친 그 비법 그대로 소중한 가족의 몸을 보살펴드릴 진귀한 힘 천진단. 건강의 명가 헬스코리아 808-201-5416. 해피약국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 배달 서비스도 해드리는 해피약국. 알라모아나 빌딩 3층 신로아 망가역 955-9500 해피약국으로 오세요. 전화번호 955-9500 오늘도 해피데이 해피약국 헤이 해피약국. 여보, 우메켄 제초 백기스가 바뀌었네. 간에 좋은 성분이 8가지나 더 들어갔대요. 우와, 그럼 훨씬 더 좋아진 거네. 늘 피곤해하는 당신한테 딱이네. 나보다는 술 마시는 당신이 드세요. 빈혈에 소화까지 안 되는 당신이 먹어. 눈에도 좋대요. 그럼 당신 거네. 그럼 두 분이 함께 드시면 되겠네요. 총 8가지 간 기능 개선 성분으로 업그레이드된 우메켄 제첩 액기스 888-941-3311 우메켄. 강력하고 풍부한 오래된 법정 경험, 백전백승 교통사고 상해 전문 앤드류 아가드 변호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킹 카메하메아 후손으로 하와이 대형 보험회사 변호인으로 쌓은 법정 경력으로 수백억 달러를 승소시킨 앤드류 아가드 변호사는 보상금이 없을 경우 변호사비도 무료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최상의 성과를 보상하는 대형 사고 전문 앤드류 아가드 변호사. 사고 즉시 256-5858, 256-5858 무료 상담 유리 아가드를 찾으세요. 256-5858 강력한 앤드류 아가드 변호사. 당신의 소중한 치아 어떤 치과에 맡기시겠습니까? 하와이의 아이비리그 명문 컬럼비아 치대를 졸업하고 10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을 가진 실력과 정직을 갖춘 섬세한 여성 닥터 수지리 치과가 있습니다. 최첨단 시설과 최고의 실력, 완벽한 한국어로 편안하게 여러분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치아를 책임지는 수지리 치과. 가정치과, 미용치과, 임플란트 시술 등 수지리 치과에 믿고 맡겨주세요. 수지리 치과는 카피올라니 메디컬 센터 1085에 위치하고 있으며 예약 및 문의 전화는 772-2931, 772-2931. 여러분께서는 지금 AM 1540 윤선영의 톡톡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사랑은 미완성 부르다 멎는 노래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불러야 해. 사람아 사람아 우린 모두 다양인 것
꿈처럼 기대고 살자. 인생은 미완성, 그리다 많은 그리.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그려야 해. 친구야 친구야, 우린 모두 나그네 것. 그리운 가슴끼리 모닥불을 지피고 살자. 인생은 미완성, 색이다 많은 조각. 그래도 우리는 곱게 새겨야 해. 이진관이었습니다. 인생은 미완성. 자, 본격적으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야기 하기 전에요. 월요일이기 때문에 날씨 이야기부터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도 그랬습니다만 오늘도 무덥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한 몇 주 계속해서 잘 불어주는 트레이드 윈 때문에 시원한, 그렇지만 참 그 날씨 좋은 그런 여름 날씨 만끽을 하셨었죠. 드디어 이제 트레이드 윈이 물러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좀 무더위를 예상을 해 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오늘과 내일 사이에는 바람이 거꾸로 불면서 잦아들겠습니다. 이게 이제 해풍이 불고 우리가 이제 코나윈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습도가 높아지면서 특히 오후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리월드 사이드 같은 경우 갑작스럽게 이제 이 소나기를 맞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바람이 거꾸로 불게 되면 리월드 사이드 같은 경우 오후 시간에 갑자기 먹구름 몰려오면서 소나기 내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이제 대비들을 좀 해 주셔야 되겠고요. 습도가 높고 또 그 바람 잘 부는 그런 날씨에서 이 바람이 불지 않으면서 뭔가 이렇게 이 공기가 무겁고 찝찝한 그런 날씨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뭐 오늘과 최소한 내일까지는 이런 날씨 계속 이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이 무더위에 좀 대비들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투수 트레이드 윈은 언제 등판할까요? 이번 주는 여러분들께서 이 더위에 좀 익숙해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한 목요일, 금요일 이 정도 돼야, 주말 시작돼야 이 트레이드 윈이 다시 불어올 것으로 전망이 되거든요. 따라서 이번 주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느끼지 못하셨던 더위를 한꺼번에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더위 대비들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이 허리케인 린다에 대한 업데이트를 해드린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허리케인 린다가 아직까지 지금 2급 허리케인의 위력을 과시를 하고 있습니다. 중심 풍속이 105마일에 달하는 카테고리 2 2급 지금 허리케인인데요. 린다가 아직까지는 하와이에서 멀리 있습니다. 힐로에서 한 2095마일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여러분들께서 이 허리케인 린다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국립기상청 같은 경우 린다가 최소한 이번 주 수요일까지는 허리케인의 강세를 그대로 유지할 거다. 등급을 유지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점점점 세력이 약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지금의 예상 경로 또 지금의 이 린다에 대한 예상이 맞게 된다면
지금 하와이 인근을 지날 때쯤 됐을 때는 뭐 열대성 그 폭풍의 잔여 세력 정도 남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그 하와이 날씨에는 뭐 이 바람 또는 비를 조금 더 내리게 한다는 정도, 이 정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속도라면 주말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자, 날씨 이야기 전해드렸는데 이 도로교통과 관련된 소식도 한 가지 여러분들께 먼저 전해드립니다. 지금 뭐 이곳저곳 상수도관 파열되는 곳이 요즘 참 많죠. 그것도 대형 상수도관이 파열되는 경우가 지금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는요, 이 샌드 아일랜드 파크웨이를 중심으로 해서 16인치짜리 지금 이 상수도관이 파열이 돼서 수도국이 거기서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냐면요, 메슨 터미널 인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비즈니스에 영향을 지금 많이 미치고 있고요. 인근에 지금 이 그 주거 시설은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122군데의 비즈니스가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 급수차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400 샌드 아일랜드 파크웨이에 US 코스트 가드 스테이션에 지금 급수차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240 샌드 아일랜드 파크웨이에 2대의 급수차가 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근의 비즈니스 업체들께서는 이쪽을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여기서 이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메슨 터미널과 그리고 이 마켓포너 스트리트 그 입구 지나가시는 그 사이에는 차선이 하나만 지금 운행 중입니다. 이 인근 지나시는 분들께서는 우회하실 수 있다면 우회하시고 오늘 이쪽은 가시지 않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정체를 피하실 수 있는 가장 이 좋은 방법이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상수도관 왜 파열됐는지 원인은 지금 현재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 공사 언제 끝날지 그것도 지금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주의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면에 도로가 열린 곳도 있습니다. 빅아일랜드죠. 최근에 빅아일랜드에서 계속해서 지금 이 산불이 발생이 되면서 이 빅아일랜드 소방대원들 지쳐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산불 시즌이에요. 게다가 최근에 하와이가 이 가뭄에 시달리고 있고요. 고온 건조한 날씨, 바람 잘 부는 날씨가 이어지다 보니까 그야말로 뭐 산불 한번 발생됐다 하면 잘 꺼지지 않고요. 이 소방관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금 그 다니엘 K 이노우의 하이웨이 같은 경우 산불로 인해서 이틀이나 폐쇄가 됐었는데 어제 1시 30분을 기해서 오후 1시 30분을 기해서 일단은 지금 이 하이웨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지나실 수 있는데 지금 이 산불 상황이 빅아일랜드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속해서 지금 산불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번 산불 역시 현재까지 320에이커를 태운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뭐 이 지금 도로가 재개통이 되기는 했지만 여러분들께서 혹시 이 인근 지나시는 분들 계시다면 아무래도 지금 그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피하실 수 있다면 이 피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당국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하와이의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 환자는 총 845건이 보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사망자가 4명이나 나왔습니다. 자, 845건의 신규 케이스 중에 543건이 오아후에서 나왔고요. 147건이 빅아일랜드, 46건이 카와이, 85건이 마우이, 6건이 몰로카이, 그리고 2건이 라나이, 16건이 하와이주 밖에서 보고가 됐습니다. 지금 4명의 사망자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제 이 그 사망자 4명은 모두 오아후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그 남성 1명과 여성 1명 같은 경우는 40대입니다. 물론 지금 이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병원에 입원하던 중에 40대 여성과 남성 1명이 사망을 했고요. 또 다른 남성 1명은 기저질환이 있었던 50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남성 1명은 지금 기저질환이 있었던 입원했었던 60대 이 남성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요즘 이 사망자의 연령대를 보면 물론 이제 기저질환이 있었다라고는 합니다만 굉장히 이제 이 젊은 층
상대적으로 예전보다 젊은 층이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확인이 가능하신데, 자, 지금 하와이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백신 접종 완료한 주민들의 비율은 61.2%입니다. 당국이 계속해서 지금 그 백신 접종 의무화를 실시하고 있고 또 요구하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백신 접종률은 드라마틱하게 지금 증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계십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백신 접종 의무화, 또 여러분들 어디 가서 테스트 받으실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하와이 퍼시픽 헬스가 주말부터 제3차 접종, 이 부스터샷을 지금 제공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소식 잠시 후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 잠시 눈을 붙인 줄만 알았는데. 양혜은이 노래합니다. 엄마가 딸에게. 김규리가 피처링을 맡았습니다. 넌 항상 어린 아이일 줄만 알았는데 벌써 어른이 다 되었고, 난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기에 너에게 해줄 말이 없지만 네가 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내 가슴 속을 뒤져 할 말을 찾지. 공부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교과서야. 성실해라. 나도 그러지 못했잖아. 사랑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어려워. 너의 삶을 살아라. 한참 세상 살아는 줄만 알았는데 아직 15이고 항상 예쁜 딸로 머물고 싶었지만 이미 운전이 바뀌었고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기에 고픈 일들 정말 많지만 엄마도 내 같은 말만 되풀이하며 내 맘의 문을 더 굳게 닫지. 공부해라. 그게 중요한 건 나도 알아. 성실해라. 나도 쓰고 있잖아요. 사랑해라. 더는 상처받고 싶진 않아. 나의 삶을 살게 해줘. 아니야, 그건 너무 교과서야. 성실해라. 나도 그러지 못했잖아. 사랑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어려워. 너의 삶을 살아라. 내가 좀 더 좋은 엄마가 되지 못했던 걸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넌 나보다는 좋은 엄마가 되겠다고 약속해 주겠니? 라라라라라라.
양희은이 불러드렸습니다. 엄마가 딸에게 듣고 있자면 조용히 반성하게 되는 그런 가사를 담고 있죠. 자, 하와이의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뭐 상황이 지금 그다지 좋지는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요즘 위기감을 느끼고 계시다라는 말씀들 하시는데, 자, 일단 이 주교육부가 오늘부터 지금 이 공무원들 백신 접종 의무화에 대한 그 시작이 오늘부터 이제 이 전개가 됩니다. 지금 모든 교육자들께서 백신 접종을 받으셨는지 그것을 이제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시다면 매주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이 테스트를 받으셔야 되죠. 이 테스트는 본인의 그 주머니에서 이 돈이 나가게 됩니다. 무료 테스트 사이트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자비로 테스트를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근무 시간 외에 매주 테스트를 받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테스트 만약에 백신 접종 받지 않으시는 그런 교사분들 또는 스태프들 계시다면 테스트 받으셔서 8월 23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매주 제출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의무 조항이고요. 지금 현재 하와이의 이 백신 또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걸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또 안전을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은 테스트 요구 사항 그리고 백신 접종 권장을 지금 필수 전략으로 주 교육부와 주 보건부가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공립학교가 개교를 한 지 이제 2주 정도 됐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 확진 사례가 무려 325건이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학부모님들께서 굉장히 이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원격 학습으로 돌리겠다, 전환하겠다라고 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문제는 이걸 지금 이 주교육부가 다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웨이팅 리스트에 백신 이 상황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웨이팅 리스트에 원격 학습으로 전환하시겠다라고 요청한 학부모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지금 대기들을 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자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 하이브리드 형태의 지금 이 수업을 많은 분들께 제공할 수 없다라는 것이 지금 주 보건부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다들 사실 걱정들 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가 개교하고 나서 300건 이상의 지금 사례가 감지가 됐고, 델타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특히 지금 12살 미만 같은 경우는 백신 접종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보호 그런 장치 없이 이 학교를 다니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께서 걱정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 원격 학습에 대한 요구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학교들 같은 경우는요, 이 원격 학습으로 전환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학부모들에게 지금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알리고 있는데, 특히 이제 니우밸리 중학교 같은 경우는요, 필요하다면 원격 학습으로 전환하겠다. 라고 지금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원격 학습을 했기 때문에 사실 주교육부가 원격 학습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대면 수업과 원격 학습을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교사들을 지금 고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교사가 부족한데 이게 지금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실과 그리고 요구 사이에서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걱정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매주 학교의 상황들이 이제 통계적으로 제공이 되고 업데이트가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옵션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례들이 지금 줄어들지 않고 계속 이런 상황이라면 격일로 학교를 온다거나 이런 격일제로 약간의 하이브리드 형태처럼 원격 학습과 그리고 대면 수업을 섞어서 한다든가 이런 지금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정확한 이야기 나오지 않고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일단 아이들 학교 보내실 때요, 마스크 잘 쓰도록
잘 이야기해 주시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비롯해서 이 방역 요건 지킬 수 있도록 정말 이 노력을 해 주시는 수밖에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하와이의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 병원 시스템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원의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라는 보고가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입원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병원으로서는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통행금지 같은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한 달 사이에 하와이 병원에서요, 지금 코로나 환자 수가, 입원 환자 수가 50명에서 30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병원들이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좌시 그린 부지사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300명 입원 환자 중에 274명은 백신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이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26명은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 쿠푼하시기 때문에 면역력이 약해지셔서 다시 이제 이렇게 감염이 되신 그런 사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이 중환자실 같은 경우 거의 지금 수용 인원을 거의 다 채웠답니다. 거의 지금 수용 인원 이 끝까지 도달한 그런 상황이라서 힐러 메디컬 센터 같은 경우는 일부 환자가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다 보니까 이 정말 보건 대란이 병원 측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안타까운 그런 전망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중환자들이 갈 곳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위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병원 입원 침대가 없어지는 그런 날이 조만간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입원 기간도 깁니다. 이 델타 변이의 문제 중에 하나는 증상이 심각해지고 또 입원 기간도 길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평균 백신 접종을 받지 않으신 환자들 같은 경우 입원 기간이 평균이 4주입니다. 이 백신 접종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재차 감염되셨다 하더라도 증상이 미약하거나 또는 입원 기간도 짧은 편인데, 이 백신 접종을 받지 않으신 환자들 같은 경우는 입원 기간도 점점 길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좌시 그린 부지사는 지금 인터뷰를 통해서 대놓고 만약에 이 코로나 상황이 악화돼서 여러 가지 제재 조건들이 지난해처럼 다시 부활을 하게 된다면 그건 백신 접종 맞지 않으신 분들의 탓이다라는 그런 지금 지적까지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상황이 최악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이 최악의 상황이 아직까지 도래하지 않았다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이 8,000건의 액티브 바이러스 사례가 하와이 주에 있고요. 앞으로 몇 주 사이에 350여 명 이상이 추가로 입원할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데비리게 주지사가 지난주 금요일에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아직까지는 제재 조건을 강화할 생각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만, 이게 상황이 악화가 되면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좀 더 강력한 제재 조건을 부활시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우리가 다 이제 협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옵션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이게 이제 더 많은 분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오늘 1부 끝곡 흐르고 있습니다. 손현희의 이름 없는 새 전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한 마리 이름 없는 새가 되어 살고 싶어라. 아무도 살지 않는
한 마리 이름 없는 새가 되어 살고 싶어라. 아무도 살지 않는 곳 그곳에서 살고 싶어라. 날 부르지 않는 곳 바로 그곳에서 나는 한 마리 이름 없는 새로 살리라. 길고 백향목 강단. 이 시간은 하와이 백향목교회 담임 김덕환 목사의 백향목 강단이 방송됩니다. 저는 17살 때 성령 충만을 받고 제 운명이 변하고 제 팔자가 바뀐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제 딸 목사 사모가 됐지 않습니까? 그 사위 가족들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쁨이 2회 생일잔치를 하는데 어떤 생일잔치를 했느냐? 생일상은 저만큼, 우리 교인들은 이만큼. 왜냐? 가까이만 오면은 그냥 도망가고 낯을 가리니까. 그래서 참 딱하다. 또 성도들에게도 죄송하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낯을 가려. 가지고 이 학생들이 저기서 앞에 걸어오잖아요. 그럼 만나기 싫으니까 돌아서 가버려. 그러면요, 저를 알기 때문에 나를 골리느라고 이 학생들이요, 돌아서 와. 그러면 저는 어디로 갑니까? 산 위로 올라가. 그러면은 되겠어요, 인생이? 아무리 그 속에 보와 같은 은사가 많아도 사람을 피해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으니까 누가 말도 안 했는데,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제가 전도지를 가지고 제일 아버지하고 친한 동네 최센 이장집에 가서 예수님들하고 전파하더라, 그 말이에요. 매사에 저희 형님과 부정적이었어요. 교회는 빠지지 않고 갔다 오는데, 야 동생아, 오늘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었지. 또 박자 맞춰줘야 돼. 그 다음에는요, 목사님이 저렇게 설교 말씀을 하시는데 한 15군데 성경 말씀 찾는데 왜 가지고 나왔을 거야? 그래. 맨 부정적으로 말을 해.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지나가다가 1절만 해라. 그래. 그럼 우리끼리 계속해. 그러면 가만히 와서 부엌에 가가지고 바가지에 물을 파다가 가만히 세례를 주고 가셔. 그런데 그렇게 부정적인 광산김가가요, 긍정적인 사람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아주 성격도 너무너무 소극적인데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나니까 적극적인 삶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요,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 했어도 여러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또 부활, 승천, 재림, 천국 안 믿어져. 그때 어린 시절에 안 믿어져.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것이 믿어져. 이미 설교를 통해서 목사님이 수백 번씩 가르쳐 줬는데도 머리로만 받아들였지만 가슴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믿어지더라. 예수님이 구세주로 믿어지더라.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하와이 백향목교회는 매주일 담임 김덕환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부흥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하와이 백향목교회는 1545 카메하메아 4 로드에 위치하고 있으며 문의 전화는 255-1234입니다. 그 사람 따뜻한 입술로 내게 내 심장을 찾아준 사람, 그 사람 지울 수 없는데 그
그 사람 잊을 수 없는데 그 사람 내 숨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떠나가네요. 그 사랑아 사랑아 아픈 가슴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아 사랑했고 또 사랑해서 보낼 수밖에 없는 사람아 내 사랑아 내 가슴 너덜거린데도 그 추억 나를 세워 찔러도 그 사랑 흘릴 눈물이 나를 더욱더 아프게 하네요. 그 사랑아 사랑아 아픈 가슴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아 눈물 대신 슬픔 대신 나를 잊고 행복하게 살아줘 내 사랑아 우리 삶이 더해서 우리 두 눈 감을 때 그때 한번 기억해 그 사랑아 사랑아 아픈 가슴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아 사랑했고 또 사랑해서 보낼 수밖에 없는 사람아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내 사랑아 2부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이승철의 그 사람. 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 톡톡톡 2부 문이 열렸습니다. 아마 이 들려오는 소식들이 우울한 소식이 많다 보니까 이 월요일 월요병 이 증상이 더 심해지셨다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것 같은데요. 자, 뭐 이 일부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뭐 카불에 대한 이 탈레반이 점령한 아프간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말 동안 또 이 헤이리에서 강진이 발생해서 지금 수천여 명이 사망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졌죠. 많은 분들께서 아마 저희 라디오 서울에 귀를 기울여 주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뭐 이 국제 소식도 마찬가지고요. 한국 소식도 마찬가지고 미 국내 소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저희 라디오 서울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가장 신속한 소식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또 지금 아프간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했는데 이 소식도 지금 다 정리되는 대로 저희 라디오 서울 귀를 기울여 주시면 가장 신속한 소식, 정리된 소식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 아프간전 종료에 후회가 없다라는 그런 그 내용의 지금 담화를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정부 붕괴 사태와 관련해서 미군을 철수시켜서 아프간 전쟁을 끝내기로 한 자신의 결정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입장 오늘 담화에 지금 이 포커스를 맞춘 그런 부분인데요. 대국민 연설에서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간에서 미국의 임무는 국가 건설이 아닌 테러 대응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프간 정부가 포기한 전쟁에서 미군이 희생돼서는 안 된다. 미국의 국익이 없는 곳에 머물면서 싸우는 과거의 실수는 반복하지 않겠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아프간 전역을 재장악한 탈레반이 미국을 공격한다면 신속하게 대응에 나서겠다라고 경고하기도 했는데 일단은 지금 이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 함락된 이후 바이든 대통령의 지금 공식적인 언급이 오늘 처음 나온 것인데요. 사실 이 바이든 대통령 휴가를 위해서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빗에 머물다가 지금 아프간이 탈레반 수중에 들어갔다라는 소식 전해지자마자 대국민 연설을 위해서 이 백악관에 지금 일시 복귀해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오늘 이제 시간 지나면서 점점 이와 관련된 소식은 계속해서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소식들은 계속 저희 라디오 서울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업데이트된 소식들, 이 신속한 소식들, 최신 뉴스들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잠시 후에는 이제 하와이 바이러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들, 또 여러분들께서 어디로 가시면 테스트 받으실 수 있는지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계속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부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주는 정말 중요한 주죠. 저희 제3회 오하나 음악 대축제가 벌어지는 그런 주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죠. 여러분들 달력에 표시해 놓으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오늘 지나고 나면 이제 또 며칠 안 남습니다. 20일 금요일이니까 말이죠. 이번 주 금요일 오후 7시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에서 제3회 오하나 음악 대축제가 개최가 됩니다. 지금 이 방역 상황이 지금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계시다시피 백신 접종 완료자만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저희가 이제 티켓을 배부할 때도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을 하고 다 이제 여러분들의 또 인적 사항도 적고 그러면서 이제 이 티켓을 드렸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당일에 여러분들 입장하실 때도 백신 접종 완료하셨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티켓을 가지고 계신다 하더라도 백신 접종 카드 반드시 지참을 하고 오셔야 되고요. 또 마스크 쓰시고 사회적 거리 두기 유지하시고 이 최대한 이 방역을 여러분들 그 신경 써주시고 협조를 해 주셔야지 되겠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커뮤니티 안전을 위해서 이 방역 조건 그 수칙 이런 것들을 지금 준수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20일 오후 7시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에서 열리는 오하나 음악 대축제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사실 정말 이 커뮤니티 모든 분들을 초대하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인원이 한정되어 있고 또 백신 접종 완료자만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많은 다른 분들께서 아쉬워하시는데 여러분들 유튜브로요. 그날 같이 생중계되는 유튜브로 현장에는 비록 가지 못하셔도 정말 그 마음, 그 열기를 같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 20일 오후 7시에요. 유튜브로 여러분들 들어가셔서 하와이 라디오 서울을 검색하시면 유튜브 창이 뜹니다. 이 생방송 시청 가능하시거든요.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유튜브로 많은 응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그대의 뒤
김승진의 유리창에 그린 안녕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요. 아니, 어디로 가서 이 검사를 좀 받아야 될 텐데 어디로 가면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검사 장소 같은 경우는 지난주 제가 인사드리기 전에 주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무료로 검사를 받으실 수 있는 곳은 두 곳입니다. 이 알로하 스타디움에 코로나 바이러스 무료 검사소가 마련이 돼서 지난 주말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요즘 많은 분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계시는 것이 사실인 듯해요. 이 알로하 스타디움 토요일부터 이제 검사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2시간이나 일찍 문을 닫았습니다. 토요일 날. 왜냐하면 너무 많은 분들께서 찾아주셨기 때문이죠. 지금 그래서 원래는 이 검사 장소 오후 4시에, 주말에는 오후 4시에 문을 닫는 거였는데요. 토요일 날은 오후 2시에 문을 닫았답니다. 너무 많은 분들 오셔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자, 일단 주말에 이 알로하 스타디움에 검사 이 사이트가 문을 여는데 토요일, 일요일 모두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예약은 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가셔서 검사를 받으실 수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거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이 토요일 날 일찍 문을 닫을 정도로 요즘 너무 많은 분들께서 이 검사를 받고자 하시기 때문에 줄이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날 당일 마련되어 있었던 검사 키트가 다 소진이 되고 나면 일찍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게이트에서 돌아가셔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가셔서 줄 서시지 않는 한 이게 이제 낭패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의 기울여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주중에는 지금 화요일과 목요일에 여러분들 알로하 스타디움 가셔서 검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중 스케줄은 화요일과 목요일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검사 받으실 수 있고요. 이건 이제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8월 31일까지 이번 달 말까지 지금 알로하 스타디움 이 검사소가 문을 열 예정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검사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토요일 날 이제 문 열자마자 2시간이나 일찍 문 닫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무려 736명이나 검사 받으시겠다고 몰려드시는 바람에 이게 이제 조기 그야말로 이 종용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요즘 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검사 받고자 하시는 분들, 무료 검사소 찾으실 분들께서는요, 계획들 잘 세우시고 낭패 보이지 않으시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무료 검사소가 또 한 곳 있죠. 바로 다니엘 K 노우에 국제공항에 마련되어 있는 이 모바일 검사소가 지금 그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지난 주말까지만 운영될 예정이었었습니다. 무료 검사는. 물론 여러분들 돈 내시는 건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이 무료 검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원래 이제 지난 주말까지 하려고 하다가 워낙 수요가 많으니까요. 이번 주 주말까지 2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 호놀룰루 지금 시 당국, 카운티 당국이 연장안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공항에 마련되어 있는 검사소 가시면 무료로 검사 받으실 수 있는데, 이 검사소는 일단 사전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알로하 스타디움 검사소는 여러분들께서 등록하실 필요 없이 그냥 가시면 되지만 지금 이 공항에 마련되어 있는 무료 검사소는 여러분들께서 테스트 받으시기 위해서 사전에 레지스트레이션 이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와이 스테이트 아이디나 또는 운전면허증 가지고 가셔야지 이게 지금 가능하시거든요. 요게 좀 다르니까 주의 기울여 주시고, 이번 주 지금 토요일까지 21일까지 무료로 여러분들 검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로하 스타디움에 마련된 지금 검사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검사 받으시면 결과 나오기까지가 좀 며칠 걸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공항에 마련된 검사소 같은 경우는 6시간 안에 검사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여행 가는데 그 검사 결과를 사용하실 수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 공항 검사소는 매일매일 문을 엽니다. 지금 알로하 스타디움 검사소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 화요일, 목요일만 문을 열지만 이 공항 검사소는 매일 문을 엽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문을 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쪽 이용하시면 편하시고요. 지금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 다이몬드 헤드 투어 그룹
area 그 지역 그쪽에 지금 베이지 클레임 31번 지나면 바로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시면 되고 또 한 가지는 요즘 줄이 깁니다. 알고 계시죠? 주말에 가시면 뭐 한 3시간 기다리셔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미리 사전 등록하셔도 지금 줄이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 주의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무료 검사소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무료 백신 접종 사이트들도 계속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학교들이 지금 이번 주부터 사립학교 그리고 각 그 대학에 이르기까지 개학을 하고 또 개강을 지금 앞두고 있죠. 그래서 하와이 주립대 같은 경우 3개 캠퍼스에서 백신 접종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8월까지 지금 UH 캠퍼스 내에서 무료로 백신 접종을 지금 받으실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일단 지금 내일은 UH 마누아에서 가시면 백신 클리닉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과 직원들 무료로 백신 접종 받으실 수 있습니다. 캠퍼스 센터 다이닝 룸에 이 클리닉이 마련이 된다고 하고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사이에 지금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클리닉은 UH 힐러 캠퍼스의 이번 주 목요일 날 문을 열 예정입니다. 학생들만 백신 접종 받으실 수 있다라고 하니까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UH 웨스트 오아우 같은 경우 모바일 백신 클리닉이 문을 열 예정입니다. 이건 다음 주 월요일 23일 문을 열 예정이기 때문에 학생들과 교직원 모두 백신 접종 받으실 수 있고 지금 UH 웨스트 오아우 같은 경우는요. 일반인들께서도 그냥 지역 주민들께서도 가셔서 백신 접종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혹시 근처 계시는 분들 백신 접종 받고 싶으신 분들께서는요. 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앞으로도요, 계속 이 모바일 백신 접종 사이트들은 문을 열 예정이고, 또 무료 테스트 장소들도 아마 더 많이 문을 열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당국으로서도 지금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부스터샷에 대한 관심들 많으신데 하와이 퍼시픽 헬스가요, 지난 주말부터 이 부스터샷 접종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이 많은 분들께서 부스터샷에 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 일단 이 하와이 퍼시픽 헬스 같은 경우 추가 접종 받고 싶으신 분들, 자격을 갖추신 분들에 한해서 일요일부터 지금 백신 접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와이파우 하이스쿨에 마련되어 있었던 백신 클리닉에서 어제 이제 이 3번째 샷을 맞으실 수가 있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1부 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께. 이 FDA가 면역 체계가 저하된 분들을 위해서 추가 샷을 승인을 한 상태입니다. 이 모든 분들께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면역 체계가 저하되신 분들만 대상으로 해서 지금 3차 접종을 승인을 FDA가 한 상태라서 지금 이 하와이 퍼시픽 헬스는 오아우와 카와이에서 지금 이 3차 접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약이 원래 이제 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되도록이면 이제 예약해 주십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부스터샷을 맞고 싶으시다면 당연히 2차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를 하시고 28일 이상은 지나셔야 자격 요건이 되십니다. 가능하시다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하와이 퍼시픽 헬스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3차 접종, 이 부스터샷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모더나를 맞으신 분도 계시고 파이저를 맞으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3차도 모더나 맞으신 분들은 모더나 또는 파이저 맞으신 분들은 파이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꼭 그럴 필요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모더나 맞고 싶으신 분들은 모더나를 맞으실 수도 있겠지만 뭐 모더나 맞으셨던 분이 파이저를 선택하셔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동일한 회사의 부스터샷을 맞는 것이 필수는 아니다.
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원하시는 샷을 맞으실 수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3차 이 부스터샷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요. 하와이 pacifichealth.org pacifichealth.org로 가셔서 여러분들께서 예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하우에 이제 여러 곳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카피올라니 병원에서 여러분들께서 이 부스터샷 맞으실 수 있거든요. 예약을 해 주시는 것이 좋다라고 하니까 예약을 해 주시고 부스터샷에 관심 있으신 분들 자격 요건 되시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신 뒤에 이 부스터샷 맞으실 수 있다라는 거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 임태경과 퍼포츠가 함께합니다. 사랑. 둘도 없는 내 여인아 보고 또 보고 또 쳐다봐도 싫지 않은 내 사랑아 비 내리는 여름날에 내 가슴이 우산이 되고 눈 내리는 겨울날에 내 가슴이 불이 되리라 Oh my beloved I would give everything only for you nothing compares I cannot live not even for a while without my love my only one 행여 당신 외로울 때 내가 당신 친구가 되고 행여 당신 우울할 때 내가 당신 웃음 주리라 내 여인아 사랑하는 내 사람아 어디 Oh my love my loving one 세상이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내 여인아 I cannot live even for one without my love without my love 안 계시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는 내 임태경과 폴 포츠가 함께 부른 사랑 전해드렸습니다. 함께 하시는 윤선영의 톡톡톡 이 시간은요. 반세기의 역사를 자랑하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최상의 보상을 약속하는 파판디 변호사 제공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Hi, this is Attorney Pafundi. If you've been injured in an accident, call me. Your first visit is free. 안녕하세요, 파판디 변호사입니다. 사고가 나면 바로 연락 주십시오. 40년간 로컬 사회 및 한인 사회에 쌓아온 파판디 법률사무소. 최상의 보상과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를 당했을 때 사고 장소나 병원에서 파판디 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십시오. 대형 사고 및 크고 작은 모든 교통사고, 즉시 김미영 비서에게 전화 주세요. 전화 554-1539, 554-1539번. 한인들의 사랑으로 오하나은행은 더욱 튼튼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보내는 송금 서비스는 더욱 빠르게, 모기지로는 더욱 간편하게, 전세계 ATM 서비스는 매월 3번까지 무료로 더욱 편리하게. 지속적으로 발전해온 오하나은행은 한인들과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와이 유일의 한인 자본은행 오하나 퍼시픽 은행. 1357 카피올라니 블루버드 102호, 카피올라니 본점 237-6551, 1070 놀스킹 스트리트, 팔라마 제1매장 내 칼리히 지점 237-6552. 해피약국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액 배달 서비스도 해드리는 해피약국. 알라모아나 빌딩 3층 실로아 망가역 955-9500 해피약국으로 오세요. 전화번호 955-9500 오늘도 해피데이 해피약국 헤이 해피약국. 몸은 멀리 떠나 있어도 잊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살인문 들어서는 돌담길, 옹기종기 놓인 장독대, 그리고 어머니께서 해주시던 맛깔스런 고향의 음식. 고향의 맛이 그리울 땐 전 서라벌을 찾습니다. 세월은 흘러도 변하지 않는 맛과 멋. 서라벌. 서라벌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전화 예약은 947-3113번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AM 1540 윤선영의 톡톡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밤하늘 가득 별이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노래죠. 스탠딩 에그의 Starry Night였습니다. 지난주에 사실 이 천체 관측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이 별똥별 떨어지는 모습들을 관측을 하셨을 겁니다. 이 미디어 샤워 그 예고가 나와 있었기 때문인데 이런 노래 들으면서 관측하셨으면 더 운치가 있지 않았을까요? 사실 하와이가 이런 뭐 미디어 샤워도 마찬가지고요. 천체 관측을 하기에 최적의 장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취미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 이 하와이가 그야말로 꿈의 장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는데, 그래서 사실은요, 이 하와이 주립대 같은 경우 지금 뭐 천체 관측 쪽도 마찬가지고 그 해양 그 생물 관련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이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인지요, 지금 하와이 주립대 마누아 캠퍼스 같은 경우 지금 학술 연구 우수성 부분에서 전 세계적으로요 상위 2% 안에 지금 랭크가 됐습니다. 이 굉장하죠?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이 마누아 캠퍼스 같은 경우 지금 이런 엄청난 성과를 내서 많이 축가를 지금 받고 있거든요. 2021년 세계 대학 순위, 이 Academic Ranking of World Universities, 이 랭킹 보면은요, 이게 이제 어제 나왔거든요. UH 마누아가 전 세계 2,600개 이상의 캠퍼스 중에 상위 400개 대학 안에 랭크가 됐습니다. 상위 2% 안에 드는 거예요. 이 지금 랭킹 같은 경우는요, 이제 상 받은 전력이라든가 인용이라든가 출판 논문 또 여러 가지 기관들의 전반적인 학업적인 성과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하는데, 글로벌 순위 지금 그 랭킹 매기는 것 중에서 지금 뭐 15개 프로그램 안에 있는 것들 이제 토탈 지금 랭킹을 매기고 있는데, UH 마누아 같은 경우는 지금 대기 과학 분야 여기서 세계 15위입니다. 그리고 해양학 분야 16위. 그리고 호텔 관광 50위입니다. 이 정도 되면 월드 클래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랭킹이죠. 대단한 그런 성적이죠. 그리고 지금 다른 2개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상위 지금 100위 안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UH 마누아 캠퍼스의 지금 학장은 이 순위 결과는 UH 마누아가 세계 최고의 연구 대학 중 하나다라는 국제적인 명성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UH 시스템 내에 10개 캠퍼스가 있습니다만 UH 마누아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학부생들도 많지만 이 마스터스 과정, 그러니까 학과에서 학부 이외에 지금 대학원 과정, 석박사 과정 이런 것들을 지금 중점적으로 하는 그런 연구 중점의 캠퍼스이기도 하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이 성과를 내고 있고, 이번에 이런 큰 그런 이 결과를 지금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축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몇 개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UH 마누아 캠퍼스가 앞으로 더 많은 그런 각광을 받고 또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하고 있고요. 그것이 이제 하와이에 있기 때문에 더더욱 가능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하게 됩니다. 천체 관측 이야기를 하다가 이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자긍심을 가지셔도 충분한 그런 결과이기도 하죠. 자, 여러분들께 도움드리는 그런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릴까요? 요즘 이제 인터넷은 더 이상 이제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시는 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요즘 뭐 와이파이 인터넷 없이는 뭣도 할 수 없다라는 말씀들 하시잖아요. 그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이게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정말 인터넷 잘 되는 그런 곳에 계시는 분들은 아무런 불편이 없으시지만, 저소득층이라든가 인터넷망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소외된 지역 계시는 분들께서는 더 많은 것에서 소외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연방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소외되어 있는 그런 계층들, 가정들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렴한 인터넷 서비스 원하시는 하와이 가정에게 이제 지원을 하는 겁니다. 현재 9천 가구 이상이 지금 하와이에서 저렴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FCC의 지금 Emergency Broadband Benefit Program, FCC가 제공하는 긴급 광대역 혜택 프로그램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 팬데믹 시작되면서 많이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많이들 그 가입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안 하신 그 가구가 더 많아요. 지금 하와이 특히 이제 오아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 10만 가구가 더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지금 신청을 안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더 많은 가구들이 신청하시라고 지금 이 지금 프로그램 그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요즘은 인터넷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터넷 액세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전에는 뭐 가끔 쓰는 거다라고 생각하셨지 정말 이렇게까지 우리 일상에 곳곳에 파고들 것이다라고 생각 못 하셨을 텐데 요즘은 뭐 이제 일상이죠. 이거 없이는 그 도저히 일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들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돈이 드는 거니까요. 더더군다나 이제 걱정들 많이 하셨었는데 이 광대역 서비스 이미 신청하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최대 50불까지 인터넷막 연결하실 때 보조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인터넷을 여러분들께서 신청을 하실 수 있잖아요. 하와이안 홈랜드 쪽에 계시는 분들은 75불까지 가능하시고요. 또 이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노트북이라든가 데스크탑 컴퓨터라든가 태블릿 구매하실 때 처음에 이제 구매하실 때 1,000불까지 할인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혜택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10불 기부하셔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기는 합니다만 여러 가지 이런 혜택을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주저하지 마시고요. 대부분 신청 자격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50불 지금 인터넷 신청 이 보조 프로그램 할인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 지금 신청하셔서 여러분들 인터넷 서비스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지금 인터넷 쓰고 계신 회사에 연락을 해 보셔서 문의를 해 보셔도 됩니다. 또는 온라인으로 여러분들께서 또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50불까지 가능하고 하와이안 홈랜드 같은 경우는 75불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신청 자격 요건이 생각보다 굉장히 완화가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분들께서는요. getemergencybroadband.org getemergencybroadband.org로 가셔서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또는 전화로도 돼요. 이 833-511-0311번으로 여러분들께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 또 여러 가지 정보 얻고 싶으신 분들께서는요. broadband.hawaii.gov를 여러분들께서 클릭하셔도 되고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하와이안 텔콤 또는 이제 케이블 회사를 통해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해당 회사에 전화를 하시거나 연락을 해보시면 그쪽에서 또 안내를 해드립니다. 이게 이제 보조 프로그램이라서 할인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 일단은 문의를 하시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문의를 하시면 거기서 또 안내를 해드립니다. 이거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남들도 모르게 서성이다 울었지. 지나온 일들이 가슴에 사무쳐 텅 빈 하늘 위 불빛들 켜져 가면 옛사랑 그 이름 아껴 불러보네. 찬바람 불어와 옷깃을 연미우다 후회가 또 와가 난 눈물이 흐르네.
누가 울어도 아플 것 같지 않던 지나온 내 모습 모두 거짓인가. 이제 그리운 것은 그리운 대로 내 맘에 둘 거야. 그때 생각이 나면 생각난 대로 내버려 주듯이 흰 눈날이면 들판에 서성이다 옛사랑 생각에 그 길 찾아가지. 광화문 거리 흰눈에 덮여가고 하얀 눈 하늘 높이 자꾸 올라가네. 이제 그리운 것은 그리운 대로 내 맘에 둘 거야. 그대 생각이 나면 생각난 대로 내버려 두듯이. 사랑이란 게 지겨울 때가 있지. 내 맘에 고독이 너무 흘러넘쳐. 눈 녹은 봄날 푸르른 잎새 위엔 옛사랑 그대 모습 영원 속에 있네. 들판에 서성이다 옛사랑 생각에 그 길 찾아가지. 광화문 거리 흰눈에 덮여가고 하얀 눈 하늘 높이 자꾸 이문세의 옛사랑이었습니다. 아, 이제 8월달 사실 이제 중순이고요. 8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 정말 본격적인 여름인데 이번 주 날씨 좀 덥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트레이드윈이 이제 물러가고 이제 코나윈이 들어오면서 고온 다습한 그런 날씨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정말 더울 때 여름에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있죠. 요즘 뭐 코로나 바이러스만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름철 같은 경우는 이제 기온도 높고 만약에 이제 습도도 높아지고 하면 세균 증식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또 식중독이 기승을 부리는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여름철에 식중독 환자가 많이 발생이 되고 하와이도 사실 뭐 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식중독 환자 발생이 되면 대부분 집단적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특히 이제 주의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제 대부분 식중독은 사실 뭐 상한 육류나 어패류 먹었을 때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해산물 많은 분들 조심하시는데, 근데요, 조사를 해보면 오히려 식중독의 원인 식품 중에 67%가 채소류랍니다. 여러분들 놀라지 않으셨어요? 저는 사실 이 통계를 보고 좀 놀랐었거든요. 지금 이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땅에서 자라는 채소에는 자연적으로 이제 뭐 세균이라든가 병원성 대장균이 많이 묻어 있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겨울에는 그 숫자가 적고 또 사멸되는 경우도 많지만 여름에는 이게 이제 채소에 묻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식중독을 발병시키는 그런 주요 원인이 된답니다. 고기나 국물 같은 경우 여러분들 이제 뭐 이렇게 보시면 특히 이제 단백질 같은 경우는 상했을 때 보셔도 아는 경우가 많고 냄새만 맡아봐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버리시는 경우 많은데 채소는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방심해서 드시는 겁니다. 이 채소 방심하고 드시다가 식중독에 걸리시는 사례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채소류에 의한 식중독 발병을 막기 위해서는 당연히 세척, 보관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여러분들 채소류를 어떻게 세척하고 보관하셔야 되는지 뭐 대부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좀 정리를 해보자면, 채소류는 여러분들 어떻게 씻으세요? 뭐 식초 넣어서 씻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소금 넣어서 씻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요즘은 이제 제품들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깨끗하게 씻으시는 채소 전용 그 세척제들도 많이 나와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 한 5분 이상 담그셨다가 깨끗한 물에 3번 이상 씻으셔야 된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식초, 뭐 베이킹 소다 뭐 이런 것도 사용하셔도 좋지만 안 되면 그 염소 소독액을 농도 희석해서 하신다거나 물이라도 담가 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또 이 채소류는 씻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미세한 흠집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세척하시고 나면 식중독이 더 서식하기, 그 균이 더 서식하기 쉽답니다. 그러니까 세척을 하시면 바로 드시거나 아니면 냉장 보관 잘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채소는 연약하기 때문에 물에 닿으면 아무래도 쉽게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보관하실 때 일단은 보관만 하신다면 물에 씻지 마시고 한지나 종이에 싸서 냉장 보관하시고 먹기 전에 그때그때 씻어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하고요. 뭐 씻으실 때 식초물에다가 담그셨다가 씻으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길게 담가 놓으셔도 된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씻으실 때는 흐르는 물에 씻으시는 게 좋고 잎채소들 한 장 한 장 씻으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채소도 잘 씻고 잘 보관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 씻으실 때 좀 씻기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브로콜리 몸에 좋다고 하는데 많은 분들께서 이 적절한 올바른 세척법을 잘 모르신다고 해요. 이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먹기 좋게 잘라서 식초물이나 또는 물가루와 소금을 같이 푼 물에 몇 분 담그셨다가 씻으시면 이물질을 제거하실 수 있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채소류 손질하실 때 이제 흙이 묻어 있는 것 같은 경우는요, 도마나 칼에 이 오염된 흙이 묻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채소도 신경 쓰셔야 되겠지만 칼이나 도마도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식기류들 세척 또한 신경을 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신데 아무래도 여름철에는 위험하니까 이제 조리기구 관리들도 잘 하셔야 되고 또 조리한 후에 음식은 바로 드시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괜찮겠지 하시면 안 되죠. 이 냉장고 안에서도 식중독균은 자랄 수가 있기 때문에 오래 넣어두시는 거 좋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칼이나 도마 같은 조리기구들 여러분들 잘 세척하셔야 되고 뭐 해조류, 육류, 채소류 따로따로 구분해서 사용하시면 제일 좋겠죠. 그리고 완전히 세척하신 후에 쓰시면 아무래도 식중독을 예방하실 수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끝곡 흐르고 있습니다. 윤상의 한 걸음 더 전해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바쁘게 흘러가는 여기 도시의 소음 속에서 빛을 잃어가는 모든 것 놓치긴 아쉬워. 잠깐 동안 멈춰서서 머리 위 하늘을 봐. 우리 지친 마음 조금은 쉴 수 있게 할 거야. 한 걸음 더 천천히 간다 해도 그리 늦는 것은 아냐. 이 세상도 사람들 얘기처럼 복잡하지만은 않아. '이 시간은 믿는 것이 참 행복한 해외 최초 한인교회 하와이 그리스도교회 한희준 목사님의 살며 생각하며 칼럼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사람들과 늘 기분 좋고 행복한 관계를 맺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게 인생입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마음, 미운 사람이 꼭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미움이란 감정은 마음에 담아두면 점점 커지고 나중엔 제어할 수 없는 분노가 되어 자신과 남에게 해를 끼치게 됩니다. 분노는 상처를 낳고 치유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미운 감정을 빨리 내보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미운 감정과 이별하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환, 무관심, 용서, 화해입니다. 첫 번째 전환은 화가 나는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에 자꾸 미운 생각이 떠오르면 다른 일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마음속 공간은 크기에 제한이 있어서 여기에 다른 일, 다른 감정이 가득 차 있으면 미움과 분노가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무관심입니다. 미운 감정이 드는 사람, 날 화나게 하는 사람과 감정적으로 이별하는 것입니다. 미움도 사랑처럼 잊기 어려운 감정이라 미워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 중요한 자리를 내주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미움에게 결별을 선언해야 합니다. 넌 그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없다고 말하고 내어준 그 자리를 다시 가져와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용서입니다. 물론 용서를 꼭 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용서란 나에게 도움이 될 때 나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강요받아서 하는 용서는 용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약하고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우리가 상대를 용서하고 마음속의 미움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화해입니다. 화해는 상대와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만나려면 이번에는 달라질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변했든 상대가 변했든 과거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만약 그런 믿음이 없다면 화해하기에는 조금 이른 것입니다. 미운 사람이 있다면 한번 그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미운 그 사람에게 4가지 방법 중 어느 방법이 좋을지 고민해 보십시오. 미움이란 내 삶의 방해꾼입니다. 내 삶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는 미움을 버리는 방법도 자꾸 연습이 필요합니다. 미움의 감정이 분노의 태풍으로 자라나기 전에 미움을 잘 다루어 내보내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곧 화를 푸십시오. 오늘부터 미움과 분노의 감정과 이별하고 용서와 화해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모든 분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하와이 그리스도교회 예배 시간은 주일 7시, 9시, 11시 15분이며 주소는 1639 케아모크 스트리트, 전화번호는 536국에 7244번, 웹사이트는 www.kcumc.org입니다.